오늘은 제가 삶을 수정하는 어떤 좌충우돌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수정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삶에는 궁극적으로 유익한 방향이 되는데, 근데 왜 실패를 했는가, 왜 실수를 했는가, 왜 후회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쪽에 약한 연결고리가 버티지 못할 때 터져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우리가 부모님들은 우리들한테 내가 살아보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면 네가 나중에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 그러니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아예 싹을 그렇게 들여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우리가 수영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자유형을 코치님이 이제 수영하는 폼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가르쳐 주겠죠. 뭐 코치님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코치 지도자 교육을, 생활체육 지도 교육 받고 자기들이 이제 수강하면서 자기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다 이제 공부를 하고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텐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형태로 가르쳐 주죠. 근데 우리가 그 형태로는 못 배워요. 수영장에서 몸을 뜨면 이상하게 몸이 뒤집어지고 팔이 꼬이고 해서 자기가 물에서 떠서 앞으로 당장 급한 대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영 폼 배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시지만, 부모님이 잘못 가르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잘못 가르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배우는 방식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꼭 배우지는 않죠. 그렇게 못 배웁니다. 우리가 수영 자세를 이렇게 배워도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어릴 때는 비교적 잘 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은 자기만의 고집이 생기고 자기만의 체중이 늘고 자기만의 팔 힘이 부족해서 수영도 제대로 못 배우고 우리 삶의 태도도 정확한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양식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문득문득 돌아볼 때가 있어요. 수영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했더니 나는 자세도 안 예쁘고 잘 안 나간다, 힘만 많이 들고, 남들은 20바퀴 돌 때 나는 3바퀴만 돌면 죽기 직전이다, 이게 왜 이런가, 그런 것들에 대해 문득문득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이 자기의 자세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삶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러니까 이 가장 약한 연결고리, 이때까지 뭐 어떻게 버텨나왔던 것들이, 표면상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날 때 그때 고쳐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해서 고치지를 못합니다. 제가 자취할 때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환경을 좋아하는 예민한 사람인 거죠. 왜 그랬냐? 엄마가 제 방을 다 치워줬거든요. 다. 응? 옷을 엉망진창으로 내 바닥에 던져두면, 뭐 벗어갖고 벗었는 자리에 그대로 탁 던져두면 엄마가 거짓말처럼 와갖고 그걸 싹 치웠다니까요. 물론 잔소리는 한 번씩 합니다. 엄마가, 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도 중학생 나이가 몇 살인데 옷을 입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벗어 던져놓냐, 니 방에다 옷을 걸으라고 얘기를 해도 알았어 하고 대답하고는 안 걸어요. 안 걸고 앉아서 뭐 게임하거나 공부하거나, 그때는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들어오는 우리 아들 애미, 중학생이 새벽까지 공부하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들어오는 우리 아들 애미한테 이게 잘못된 줄은 알지만 차마 세게 얘기는 못했으니까 엄마가 다 치워준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제 방은 엄마 덕분에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깨끗한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저는 깨끗한 환경을 좋아는 합니다. 제가 부지런하지 않았다 이거지. 그런데 자취를 하고 제가 이제 취직해서 자취를 하면서 제 혼자 살잖아요. 제 혼자 사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표면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입은 옷은 그대로 있어. 심지어 빨지도 않았네. 그 벗어놓은 홀랑고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로 직장 생활을 하니까 힘들죠. 힘드니까 그거 치울 생각은 못 하는데 그 치울 생각 못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더러워지는 거지. 입었던 거 그 다음에 다시 탈탈 털어가고 다시 입고 그랬습니다. 혼자 사니까 밥을 해 먹나요? 제가 언제 밥을 해 먹어봤나요? 밥을 먹는 거는 끼니마다 탁탁탁 나오니까 해 먹죠. 아니, 그러니까 먹죠. 먹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누가 밥을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안 먹거나 시켜 먹습니다. 시켜 먹는데 영양가는 뭐 모르겠어요. 영양가는 뭐 둘째 문제야. 일단 밥이 제때 와야 돼. 배고픈 건 해결해야 되니까. 제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예전에 뭐 짠 거 라면 이런 거는 못 먹었는데 혼자 사니까 누가 말립니까? 제가 먹죠. 치킨을 시켜 먹어요. 치킨을 시켜 먹는데 먹고 난 다음에 조그마한 오피스텔에서 그거를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보관해야 따로 담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치킨 먹고 나중에 더 이상 이게 치킨 음식이 좀 쌓이면 요렇게 버리자 이래가지고 봉지에다가 치킨 탈탈탈탈 해갖고 바닥에 그러니까 비닐봉투에다 담아놓고 오래 놔뒀다고요. 놔두니까 거기서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벽에 구더기가 기어다녀. 전방에 사고 다발 이게 구간입니다. 개판이죠. 엄마가 내가 이래서 하는 거 알았으면 눈물 흘렸을걸. 전방에 주정차 위반 벽에 단속 구더기가 구간입니다. 그 파리가 알까서 새끼 난 거죠.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지문이 딸토록 구더기를 다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닭뼈 이런 거 다 갈무리해서 버리고 냄새도 오지게 나더만요. 그때 야 이거 음식물 쓰레기 제때 안 버리면 커다란 대가를 치른다. 그런 거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뭐 거의 뭐 한 30에 육박했을 거예요. 28, 29. 그거를 그 나이가 돼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이러한 약한 연결고리가 터져 나오니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수정 방식은 그런 식입니다. 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를 스스로 인지하기 전에는 잘 고치지 못합니다. 치과 환자들이 오는데 죽기 직전에 와요. 죽기 직전에 와요. 죽기 직전에 너무 아파서 오른쪽으로 씹는 거를 못 씹은 지 한참 됐어. 아프니까 그 왼쪽으로 씹습니다. 왼쪽으로 씹는데 왼쪽으로 씹는 게 아픈데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래서 그때 치과를 옵니다. 그때 오른쪽은 다 많이 망가졌죠. 그 이전에 오면 좋지만 안 온다고요. 사람이 그 이전에 오면 좋지만 안 온다. 그래서 저한테 야단을 좀 맞고 치료를 합니다. 돈 많이 들죠. 당연히 오른쪽에 왼쪽에 다 치료해야 되니까 뭐 돌아는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그래서 큰 돈을 쓰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무섭다고 피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돈은 돈대로 깨지고 지금 안 아플 그때 했으면 덜 아플 거를 지금 와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신나게 하고 그때 치료한 것보다 결과는 못하죠. 자연치보다 임플란트가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시계 야단까지 이제 추가로 맞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이래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걸 깨닫고 주기적으로 치과를 내방합니다. 저희가 이제 3개월이나 6개월마다 문자를 기계적으로 놓고 안 오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반협박을 하면 환자들이 잘 옵니다. 고마워해요 그런 걸. 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좌충우돌을 하면서 삶을 수정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뭔가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게 힘들어요. 이 외양간이 부서질 거라는 느낌이 들면 외양간을 고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전에 외양간이 한번 부서져서 소를 잃어본 사람인 거예요.
아 이제 이 정도 되면 외양간 안 고치면 소를 잃었었어 내가. 그래 그랬지. 이제 고친다. 야 이제 외양간 소리가 중요하네. 이런 걸 소를 잃고 난 다음에 깨닫는다니까. 잃기 전에 그 말이 쉽지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가르칠 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애들한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부모님이 살아보니 내가 살아보니 그렇던데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해도 애들한테는 공허한 이야기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걔들도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서 자기만의 흥미가 생기거든요. 자기만의 관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상재해 있는데 부모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강력하게 애를 벌하지 않으면, 아니면 어릴 때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애를 곤란함에 의도적으로 부모님이 노출시키지 않는다면 애들은 고쳐지지 않아요.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옷 치우라고 옷 치우라 옷 치우라 수십 번 얘기를 해도 안 치웁디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되게 날 잡아서 패버렸어요 얘를. 이제 잘 치워. 이제 잘 치웁니다. 옷을 안 치우니까 아파트에 두드려 맞더라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 계속 학교 가는데 계속 지각하길래 아예 지각하게 놔뒀습니다. 지각하게 놔뒀다가 지각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경고 사격이 집에 날라오는 거죠. 이 경고 사격을 기준으로 해서 애한테 되게 한번 혼냈더니 이제 지각 잘 안 합니다. 무서워가지고. 지각하지 말라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는가, 애를 막 다그쳐가지고 반 부모님이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애가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죠. 애가 알아 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애는 밖에 나가서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계속 치워주는 제 방은 제가 밖에 나가서 큰 곤란을 느끼기 전까지는 치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좌충우돌 수정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사고를 치고 수정하고 사고를 치고 수정하고. 지금 대한민국도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견이 됐던 문제들입니다.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올바른가? 투표권을 주면 지들은 올바르게 행사하나? 누굴 찍는가? 얼굴 잘생겨서 찍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자들을 제대로 교육을 하거나 정치에 대해, 이건 비록 여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가 정치와 올바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지 않고 살아는 우리 선대들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강조를 하고,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튀어나온 거예요.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해 있는 여자들에 대한 혐오 현상, 여혐 현상,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니들이 여혐하니까 여혐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행실이 나타난 게 사회적인 문제로 터져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제 방에 구더기가 썰어서 이제 구더기 치우고 있는 거로 비슷한 상황인 거죠. 야, 이래서 될 일이 아니구나. 수정이 될 겁니다. 사회도 그런 식으로 수정이 돼요. 사회는 사회 문제가 훨씬 늦게 발현되고 훨씬 지속적으로 발현됩니다. 수정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 그 와중에 고통받지만 그래도 수정은 될 거예요.